마음꽃이 되고 고운말은 빛이 되고 내일을 밝히는 오늘의 고운말 연습. 사람을 키우는 좋은 말. 아침에 땀 흘리며 층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이들이 활짝 웃으며 제게 건네는 아침 인사가 백합처럼 순결하고 정겨웠습니다. 저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응답하는데 문틈으로 지작꽃 향기가 날아오고 숲속에서는 벚꽃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행복해 하는 감탄사와 함께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귀 기울이노라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다른 이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도 무책임하게 남을 헐뜯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절제 없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기 교육의 열기로 심지어 아기들까지 고운 우리말 지킴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언어야말로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것이기에 어려서부터 고운 말, 바른 말을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삶 속에서 언어에 대한 반성은 해도 끝이 없는 듯합니다. 수도자라는 신분을 낯설어하는 이들과 거리를 좁히려고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종종 확실한 근거도 없는 모호한 말, 재미는 있지만 의미 없는 말. 날씨가 너무 더워 짜증스러운 푸념이 나오려고 할 땐 우린 더워서 고생이지만 곡식과 과일이 잘 익으니 뜨거운 햇빛이 정말 고맙지요 하고 비가 와서 습기 찬 것을 불평하고 싶을 적엔 목마른 대지와 나무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비는 얼마나 고마운지라고 말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속사정을 우린 잘 모르잖아요 라고 조심스레 대꾸해보고 늘 자신을 비하하며 한탄한 이들에겐 걱정 마시고 힘을 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의 표현을 해봅니다. 싫다, 지겹다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실제로 지겨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이라도 그 반대의 표현을 골라서 연습하다 보면 싫다, 지겹다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실제로 지겨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이라도 그 반대의 표현을 골라서 연습하다 보면 그 좋은 말이 우리를 지켜.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도 변명을 앞서보기보다는 일단 고맙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나면 마음이 자유롭고 떳떳해지는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러한 속담을 의식적으로 자주 기억하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막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실습합니다. 남에게 들은 말을 어설프게 전달해서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어의 집을 짓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노력을 거듭해야 하겠지요. 이 힘들지만 아름다운 노력의 여정에 여러분도 한번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세요. 제게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에 대한 명상과
묵상을 많이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해 눈물의 만남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흘린 눈물과 마음이 아플 때 흘린 눈물이 어느새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네. 몸의 아픔은 나를 겸손으로 초대하고 마음의 아픔은 나를 고독으로 초대하였지. 아픔과 슬픔을 내치지 않고 정겹게 길들일수록 나의 행복도 조금씩 웃음소리를 냈지. 수녀원에서 40년 넘게 생활하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어느덧 그것이 타성처럼 되어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프고 나서 비로소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본 적이 없을 때에도 마치 수술한 환자가 회복실에서 깨어나 처음 세상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자라고 글을 썼지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 감동과 놀라움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무것도 못 먹던 저는 아직 핏주머니를 지닌 채 수녀원으로 돌아온 이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호자 수녀님이 제게 포도를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포도 하나의 황홀함은 저에게는 지구만큼 큰 것이었죠. 어머나 세상에, 포도라는 것이 있지? 어쩜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을까? 한 알만 더 먹었으면 하는 제게 보호자 수녀님은 오늘은 세 알만 먹어요. 오늘은 네 알 줄게요. 하고 선심을 쓰셨지요. 포도 한 알에서 비롯되는 기쁨, 이보다 더 감동스러울 수 있을까요? 병상에 있는 동안 이처럼 작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실에서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건강할 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많이 되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한테 강요도 하고 잔소리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경우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기도하고자 수도원에 온 말하자면 봉헌자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사람들의 문병을 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힘은 분명했지만 열이면 10명 모두 똑같이 기도만 할 때 야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그때 제게 누구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셨던 분은 바로 옆방에 입원해 계시던 김수환 추기경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녔지요. 그런데 제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추기경님이 오히려 먼저 만나고 싶다는 기별을 보내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방에 갔을 때 추기경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추기경님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하실 듯 했습니다. 저는 추기경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위 성직자이고 덕이 깊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의 신앙이라든가 거룩함, 기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대단. 순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추기경님의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종교적인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처럼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9.11 테러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것은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종교적인 말로 위로했을 때 무척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위로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 차림표를 보고 뭘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아파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도 메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덕담을 해주고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는 슬픔에 어울리는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수첩에 언어의 차림표를 마련해두고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선한 마음을 갖고 새롭게 고운 말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 생의 음적 표현을 삼가하기.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고운 습관 중 하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입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뚜껑 열린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꼭지가 동다, 혈압이 오른다, 돌아버리겠다, 졸도하겠다, 까무러치겠다. 화가 난다, 성이 난다고 말해도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럼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한 번은 이 주제로 수녀님들과 소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비록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도 가능한 한 순하고 관계를 해치지 않은 언어를 연구해보자고 했더니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인내의 한계에 느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중 으뜸으로 선정된 말은 이거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화가 날 때, 힘들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라는 말로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는 인품이 좋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소문난 그야말로 국민배우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사람이지요. 안성기 씨는 체질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지 않다고 하며 그러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런 경우 화가 나서 하는 표현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에 대해 안성기 씨의 대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딱 한마디 한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퍼부을 수 있는 가장 거친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화가 날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과격한 표현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가 골 때린다, 해골이 복잡하다, 그냥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하면 되겠죠. 쫙 뻗었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파김치가 됐다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웃기네라는 표현 없이는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딱 질색이야 등의 단정적인 말보다는 못마땅하다 정도의 순한 말로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짜증나는 삶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욕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오히려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는 사람을 별종으로 취급할 정도입니다. 도로 위에 얄미운 운전자들이 때문에 여기 절로 나온다고요. 한 신부님이 운전을 하며 너무 막말, 상스러운 말을 쓰게 되자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메모지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1, 2, 3 번호를 쓰고 평소 잘하는 욕을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얄미운 대상이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하는 대신 번호를 말했더니 무척 편리하더래요. 아, 저 아저씨는 1번이야. 저 아줌마는 2번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지나치게 막말하는 것을 줄여보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삼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향기로워지지 않을까요?